안녕하세요, 류이체 프로입니다. 네, 정말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골퍼들이 이 가을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 가을 골프를 즐길 때 골프 스윙과 그리고 또 플레이까지 잘 풀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 선수의 스윙을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골퍼들이 프로 선수의 스윙을 100% 따라한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따라하지도 못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레슨의 주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프로들의 방향성과 파워를 같이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비거리가 멀리 많이 가더라도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으면요, 코스에 수많은 이 다양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야지 또박또박 이렇게 플레이를 잘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스윙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가 셋업을 하고 우리가 스윙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이 이 테이크어웨이죠. 그래서 스윙의 플레이의 길의 시작인데, 이 시작인 테이크어웨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플레이이 일정하고 정확하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두 번째 스윙이 좀 안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정면에서 보기엔 살짝 좀 어려운데 어드레스 포지션도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약간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 예리하신데요? 그죠? 네. 아닌가요? 일단 두 개 다 일단 잘못된 스윙인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스윙을 할 때는 이 왼쪽 겨드랑이가 시작과 동시에 멀어지면서 떨어져요, 몸에서.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때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되면요, 확률상 백스윙에서 이렇게 레이오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보상 동작을 하면서 치겠죠. 그래서 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되게 플레인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전에 김대원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크어웨이를 하는데 굉장히 팔이 많이 몸 쪽으로 붙었어요. 이렇게 백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크로스오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오프랑 마찬가지로 스윙의 길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보상 동작을 하면서 내가 손으로 만들어 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두 번째 유형에서 보면은 왼팔이 몸에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스윙을 할 때 왼쪽 겨드랑이를 좀 조으면서 붙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왼팔을 조금 붙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근데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는 왼팔이 몸에 붙는 게 아니라 내 왼쪽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해주면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팔이 갈 수 있는 만큼만 테이크어웨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킹을 하면서 백스윙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왼팔이 붙는 게 아니고 왼쪽 겨드랑이를 좋은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붙지 않고 좀 올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올바른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내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넬리 코다 선수의 아이언과 드라이버 스윙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넬리 코다 선수의 드라이버 영상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시작했을 때부터 임팩트까지 왼쪽 겨드랑이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왼팔 꿈치나 왼팔이 몸에 붙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만 딱 조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지금 왼쪽 겨드랑이 붙어 있죠. 쭉, 그렇죠. 임팩트까지 유지하고 스윙을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잘 살펴보시면요.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거나 과하게 붙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왼쪽 겨드랑이를 조금 조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샷. 샷. 이게 분명히 겨드랑이를 조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프레셔를 넣는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없어요. 네. 네. 보기에는. 근데 그렇죠. 보기에는 없지만 그래서 측면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 왼쪽 겨드랑이의 공간이 내가 벌어지는지 또는 왼 팔꿈치가 몸에 많이 붙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왼쪽 겨드랑이를 좀 연습 스윙을 좀 하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커버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갑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선수들이 굉장히 자주 하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수들이 이렇게 끼고 하는 거 많이 봤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걸 끼운 상태에서 볼을 바로 치게 되면 좀 볼을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 스윙으로 내가 왼쪽 겨드랑이에 딱 커버나 장갑을 끼운 상태에서 자, 테이크어웨이를 드는 연습을 좀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커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좀 조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잘 만들고 그다음 이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백스윙까지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해보셔도 돼요. 연습 스윙을 해보고 나는 조금 좀 강하게 이 프레셔를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게 치지 않아도 돼요. 자, 백스윙 셋업을 해주시고 백스윙 때까지 이 커버가 떨어지지 않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샷. 자, 이렇게 커버를 끼운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면요. 또 다른 느낌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클럽과 내 팔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이 그립이잖아요. 그리고 내 팔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이 왼쪽 겨드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팔이 몸에서 분리되면서 따로따로 도는 느낌이 아니라 몸에 같이 붙어서 좀 일체감 있게 돌아가는 느낌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나는 조금 뭔가 좀 백스윙을 했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편하게 내가 팔을 자유자재로 막 뛰었다가 붙였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뭔가 딱 결합된 상태에서 락킹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답답하고 좀 뭔가 백스윙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찍어서 보면 굉장히 견고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방향성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방향성을 잡았으면 우리가 파워를 또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파워하면 일단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연결하는 이 전환 구간, 전환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환 동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 엑스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두 분 엑스팩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사실 그 엑스팩터 창시자 짐 맥클린 프로가 여기 와서 2주에 걸쳐서 네. 수업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저 완전 직강 들어가지고 잘합니다. 완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파워를 위해서는 이 엑스팩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엑스팩터란 무엇일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내 골반이 회전하는 각도와 이 어깨가 회전하는 각도가 있겠죠. 이 어깨와 골반의 회전 각도의 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차이가 다운스윙 전환 동작 때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비거리가 많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엑스팩터의 활용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을 때 왼쪽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백스윙이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X팩터,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원래는 백스윙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왼쪽 무릎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팽팽한 느낌이 없죠. 뭔가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 내가 팽팽하게 백스윙이 꼬인 느낌이 아니라 옆으로 밀리면서 무너지는 느낌 때문에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우리가 백스윙을 잘 만들었는데 보통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들은 백스윙을 만들고 나서 벌써 하체는 출발을 해요. 왼쪽으로. 그런데 왼쪽으로 딛지를 못하고 그냥 회전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정면에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임팩트하고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체중이 어때요? 지금 왼쪽에 가 있나요? 아니요. 오른발에 남아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로프트 각도 누워서 맞고 힘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X팩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늘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프로들은 왼쪽 무릎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면서 스윙을 시작을 합니다. 다운스윙을. 이때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이 순간적으로 조금 멀어지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대치로 내가 엑스펙터를 만들고 휘두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와 파워를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왼쪽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전환 동작을 할 때 왼쪽으로 딛고 실어주는 느낌을 잘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 백스윙 때 살짝 힐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셔도 좋아요.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을 디디면서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정면에서 보면 자, 백스윙하고 뗐다가 딛죠. 디디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체중 이동도 왼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순간적으로 하체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윙에서 조금 더 이 엑스펙터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습 스윙을 좀 하고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딛고 회전. 이 느낌 그대로 와, 자, 확실히 좀 역동적인 느낌이 좀 보입니다. 네. 내가 백스윙을 해서 뭔가 힘이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엑스펙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백스윙을 하고 이 왼쪽 무릎과 왼쪽 어깨의 거리를 넓혀준다,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미지가 쉬울 거예요. 자, 백스윙 갔다가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이 멀어진다는 느낌.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면서 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샷. 네, 이렇게 제가 파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향성, 왼쪽 겨드랑이를 딱 좋은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잘 만들어서 좀 일관성 있는 플레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내가 좀 방향이 잡혀서 좀 파워를 조금 더 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백스윙 가서 이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이 너무 가까워지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최대한 회전을 하고 거리를 멀리 만들어 주면서 내가 회전을 한다라고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 골퍼들은 더 할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홀이나 또는 정말 긴장되는 홀, 또는 내가 여기서 파를 꼭 해야 돼, 또는 꼭 버디를 해야 돼, 또는 오비를 내면 안 돼, 이런 홀에서 굉장히 급해집니다.
이 템포 자체가 플레이 템포 자체도 급해지고요. 스윙도 굉장히 급해져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쳐야지라는 게 무의식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잔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파로 막을 수 있음에도 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보기로 막을 수도 있었는데 트리플 또는 많게는 양파까지 이렇게 가슴 아픈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좀 템포를 한 템포 늦춰서 좀 플레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골프를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왼쪽 겨드랑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늘리면서 파워 있는 스윙, 그리고 좀 차분하게 한 템포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훨씬 좋은 스코어로 가을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엑스펙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백스윙을 해야 되는데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추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거나 뭐 골반의 가동 범위가 좀 적으신 분들은 애초에 백스윙이 좀 작으시단 말이시죠. 네. 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회전량 자체가 작다는 거는 일단 이 길이가 엑스펙터를 만들 수 있는 길이가 굉장히 짧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왼쪽 무릎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스윙도 짧은데 왼쪽 무릎까지 많이 무너지게 되면 힘을 더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깨 회전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최대한 하체라도 좀 안정성 있게 좀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주시면 많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한해서 최대한 엑스펙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스윙을 할 때 좀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어깨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여기에서 좀 실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엑스펙터처럼 다운스윙 할 때 왼쪽 무릎을 먼저 출발하려고 하면 저는 이게 분리가 잘 안 되고 왼쪽을 자꾸 덤비고 따라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도 레슨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프로님,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몸이 아무리 해도 분리가 같이 안 와요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운동을 또 좀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거는 스윙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몸에 제한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하체 스트레칭을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발을 앞으로 내서 백스윙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충분히 해주신다든지 또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벽이 있으면 백스윙에서 손에서 이제 벽을 딱 잡은 상태에서 하체만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늘어나면서 내가 상하체 분리되는 느낌을 스윙할 때보다 훨씬 잘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동 범위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내가 더 상하체 분리가 되는 느낌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같이 하면서 스윙을 교정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